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말하지 말 걸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말들은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절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이라 준비가 부족해서 또는 제가 실수가 많을 것 같아서 라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 단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마친 후에 사실 처음이었어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렇게 잘하시다니 놀랍네요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나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미리 드러내는 것은 마치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비난하는 말을 먼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와 같은 말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내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간이 너무 싱겁다고 먼저 말하는 것처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노력보다는 부족한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본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먼저 상대방의 안전이나 상태를 걱정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로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마음에서 조언하고 싶은 순간이 많겠지만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대부분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근원에는 종종 내가 옳다는 오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고 각자의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은 인생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섣불리 남에게 조언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훈계가 될 수 있죠. 나이나 경험의 차이가 있을 때 특히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관점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이 아닌 이상, 특히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절대로 먼저 꺼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결국 당사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좋은 내용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부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어느새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 과정에서 본래의 의도나 맥락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내용만 강조되어 전달되죠.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남 험담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언급을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자신의 상황만 급하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탁하기 전에 먼저 베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설령 큰 것을 베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신뢰가 쌓인 후에 부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사나 동료에게 부탁할 때는 그것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 외적인 개인적 부탁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부탁을 해야 한다면 정중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요청하고 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서로의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이자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탁을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면 예의 바르게 하되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정쩡하게 들어주려다가 결국 부탁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쌓아간다면 나중에는 어려운 부탁이라도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칙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이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죠. 부적절한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해를 피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나온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고르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미리 드러내는 것, 비난하는 말, 요청받지 않은 조언,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분별한 부탁.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대신 우리는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노력을 먼저 알아봐주고 작은 성과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어려움을 겪을 때는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단순히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을 넘어서 진정한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관계, 더 깊은 이해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아보기,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기, 조언하고 싶을 때 제가 조언을 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기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부드러운 어조,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 적절한 타이밍 등은 우리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비대면 소통이 많아진 시대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는 감정이나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명확하고 친절한 표현을 사용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배운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간을 두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과 배려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옵니다. 물론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만의 소통 방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소통의 부재나 잘못된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오해, 친구와의 불화 등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대화의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우리의 메시지도 진심을 담아 전달하려 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때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더욱 현명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고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공유하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나누는 대화를 시도해야 하죠.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몇몇 사람과라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더 나은 관계, 더 행복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요? 라는 비난 대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나 과제를 할 때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노력한 부분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열심히 했네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조언을 하려 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로 시작하는 말들은 대부분 험담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원칙들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댓글을 달 때도 메시지를 보낼 때도 실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화면 너머에도 실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균열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대화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더 나은 소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좋을 때는 어려운 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만큼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소통의 방식은 다양해졌지만 오히려 진정한 소통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소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감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입니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관계를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완벽한 소통보다는 진실된 소통이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더 나은 관계, 더 깊은 이해, 더 행복한 소통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어 더 행복했고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